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치평론가 김경진 변호사, 위키트리의 김행 부회장 모시고 이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예. 먼저요, 김 변호사님. 어제 박근혜 후보의 TV 토론회, TV 토론회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게 좀 패널들하고 이제 정책 자담회 정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또 문재인 후보 간의 토론회도 사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불꽃이 안 튀었거든요. 그래서 보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 재미가 없고 좀 비교적 밋밋하다 그랬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최소한 이번 대통령만큼은 우리가 말을 잘하거나 토론회를 잘하는 대통령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말 잘하는 걸로 대통령 뽑는다면 굳이 저희처럼 이런 평론가들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아마 어제 봤던 것은 박근혜 후보가 일단 말씀을 잘하기보다도 조금 직관적이고 국민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고요. 이제 토론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너무 구체적인 디테일한 문제를 가지고 박근혜 후보께 여쭤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이게 국가의 모든 소소한 정책을 알 수는 없거든요. 알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다 있으니까. 또 장관만 해도 사실은 사무관, 서기관에게 맡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대통령 후보에게 물어보는 것이 조금 문제였다. 오히려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의 어떤 큰 방향성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문제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관이나 어떤 인재를 발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점들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좀 얘기가 오고 갔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인재 선발에 관해서는 어제 이제 정진홍 중앙일보 위원이 이렇게 지금 지지선언 많이 하고 구시대의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계속 발탁할 거냐 이 점 물어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밋밋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김행 부회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트 이렇게 놓고 무슨 국민 면접 이런 형태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좀 독특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TV 토론 자체가 재미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TV 토론 끝나고 나서 장외 공방이 더 재밌더라고요. SNS상에서 대본이 유출됐느니 안 됐느니 어제의 주인공은 송지현 씨였다는 등 또 그 박 후보의 그 발언의 잘못된 부분만 막 짜집게 해서 패러디해서 SNS를 막 날리고 또 거꾸로 보수 진영에서는 그 반대에 박 후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날리고 이런 그 장애의 전쟁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석 토론회보다는. 밖에서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사실은 좀 확인이 되지 않은 것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민심에 좀 영향을 줍니까? 표심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혀 근거는 없는 것 가지고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특정 장면을 이걸 이제 이렇게 확대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측면에서 아주 조그만 건데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특성으로 이렇게 확 키워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과장해서 하는 상황들이니까 딱히 틀렸다고 하기는 그런데 그냥 보는 호사가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즐겁기는 한데 이제 국민들에게는 그게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영향력이 또 전적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이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TV 토론 후에 그동안 이제 분석한 것을 보면 지지자들한테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더 강화시키고 또 반대는 더 미워하는 그런 효과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을 예쁜 것만 보려고 생각하면 공보도에 보조개로 보이고 이런 그것을 유일하게 틀을 깬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 한 분뿐이 없대요. 그분은 이제 워낙에 빨갱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듣다가 유해창 후보하고 당시 TV 토론에서 굉장히 준비된 대통령이다라는 인식을 확실히 줬고 나머지 전 후보가 다 그냥 그렇게 자기 지지층 강화 외에는 그닥 효과가 없었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크다. 사실은 이번에는 모든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퇴는 했지만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또 박근혜 후보 역시 자기 지지층 강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쨌든 두 번의 그 TV 토론회 또는 이제 자담회를 저희들이 다 봤는데 이제 오는 4일날 다음 달 4일날 이제 두 후보 간에 이제 직격 토론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씩 다 봤으니까요. 누가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두 분이 아니고 이정희 후보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예. 네. 이정희 후보가 지금까지 이제 발언했던 것들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예. 본인이 젊은 나이고 공격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TV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예. 이렇게 말이 쏙쏙 귀에 들어오게 말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 연습을 참 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 자체도 콘텐츠가 일정 부분 있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기술도 있고 이래서 아마 이정희 후보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 예, 그 4일날 하는 토론회는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만 토론하는 게 아니고 이정희 후보도 같이 예, 합니다. 그렇죠. 예, 5석 이상 되고 지지율 5% 넘어가면 일단 요건이 예. 충족이 되는 거죠. 네, 조건이 충족이 두 되니까. 분이 합쳐서 그럼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예. 대로 이제 저도 이정희 후보가 결국 캐스팅 보트를 주지 않나 싶은데요. 예. 이제 이정희 그 후보를 일부 이제 국민들은 뭐 종북 좌파로 인식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막판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 그 선거 연대를 할 수도 예. 있고 후보 단일화 하실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 경제 민주화냐 경제 성장이냐 또 그 안보와 예. 관련된 좌우시각 두 가지가 표심을 가리는 중요한 그 변수가 되는데 이정희 후보가 나섬으로 인해서 오히려 박근혜 후보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또는 이제 뭐 문재인 후보랑 소개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다. 예. 이게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정희 지금 후보가 네. 두 유력 후보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다. 네네. 경우에 예. 따라서는 너무나 지나친 그 뭐 진보적인 좀 좌편향적인 뭐 대북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죠. 예. 네. 재밌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4일날 첫 TV 토론회가 있으니까요. 네. 예.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각각 충청 지역과 PK 지역을 첫 예. 유세 지역으로 삼았거든요. 네. 어떤 판단에서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박근혜 후보가 이제 충청 지역 특히 대전하고 세종시를 찾았는데 예. 그 이제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세종시가 지금 이제 새로 행정수도 기관들이 이제 벌써 입주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미래의 대통령의 이미지를 거기에 좀 고정시키겠다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전통적으로 지금 충남이 지지한 후보가 항상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예.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국토의 중심에 있고 또 국토 어떤 균형 발전의 어떤 핵심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충청권에 대해서 거기서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충청권이 지금 또 약간 또 이게 단일화 이후에 표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흔들린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 후보 지지층들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까? 야권 지지층들이 오히려 흔들린다는 지금 이 박 후보 지지가 약간 빠졌습니다. 아, 박 후보 쪽이 흔들린다? 박 후보 지지층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단일화 이전에는 박 후보가 이제 가상 대결했을 때 박, 문 이렇게 가상 예. 대결을 했을 때 박이 한 10%에서 15% 정도 조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충청 지역이? 예. 네. 오히려 최근에 이제 단일화 이후에 뭐 호남이라든지 PK 지역에서는 문 후보의 어떤 가상 대결의 지지가 많이 조금 빠지는 추세인데 거꾸로 충청 지역은 둘이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이회창 후보 또 이인재 예. 뭐 이렇게 지지 선언도 했고 또 충청 지역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공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지금 지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분석하고 어쨌든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네. 아마 상징적 의미로 충청권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충청을 잡는 자가 대권을 네. 잡는다. 네. 예. 원래 이제 우리나라 대선에서 이제 중원의 승자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 강원도, 경기 남부 예. 또 그 인접 지역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이제 여론이 전파가 되는 예. 거죠. 26일 날 그 여론조사가 다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근혜 44.7, 문재인 40.8. 또 세계일보 조사는 박근혜 42.6, 문재인 32.6, 예.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박근혜 45.0, 문재인 네. 44.6이니까 예. 아주
불안한 우위, 네. 뭐 근소하게 조금 이기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서울 및 그 서울 중심의 위성 도시들에서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후보가 좀 뒤지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커버하려면 충청도에서 제 생각에는 70%는 가져가야 이게 안전하거든요. 박 후보가 70% 정도는 네네. 투표를 해줘야 네네. 안전하다. 네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왜 총선 때 지방선거 때 또 이럴 때 늘 그 새누리당에서 충청도에 그 공을 많이 들였죠. 그 유명한 발언 아시잖아요. 대전은요. 그 발언도 잘 기억하시죠?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70%까지 향해서 엄청나게 뛸 것으로 보고 그것이 바로 선진당과의 합당, 뭐 이해창 후보의 지지, 그 선언을 끌어내는 것 그런 계산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충청 지역이 이렇게 또 중요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좀 하면은 부산 경남은 어떻습니까? 부산 경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40% 지난번 총선 때처럼 40% 이상의 득표를 하면은 다른 지역의 열세를 상당히 만회하면서 굉장히 앞서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조금 더 여론의 추세를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단일화 이후에 지금 부산 쪽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약간 빠졌다 그래요.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는 그대로인데. 근데 이제 저도 그 원인이 불분명한데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호남 같은 경우는 이 유권자들 중에 이 안철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중에 일정 부분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진심으로 동화가 돼서 좋아했던 일군의 유권자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단일화 과정에서 이 감정적으로 동화했던 이 유권자들이 마음이 상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 정권교체라는 이런 필요성에 되게 공감을 한다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데 정권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후보는 지지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지지를 빼고 그냥 관망하고 있는 쪽이 오히려 좀 적극적인 유대가 있는 PK 지역이나 호남 지역에서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어떤 인간적인 연고라든지 인간적인 애정에 의한 안철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단일화가 되니까 오히려 그냥 이성적으로 정권교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단일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게 자연스럽게 지지가 이동한 반면에 PK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금 문재인 후보가 빠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고향인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이렇게 전폭적인 어떤 선거 열기를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인위적으로 좀 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부산을 아마 첫 유세 시발점으로 삼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군요. 박근혜한테는 반대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아니다. 비문. 반박 비문의 정서가 지금 부산 경남에서 좀 있었다. 이런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감정을 이입해서 좋아했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그 문재인 후보가 부산 가시면서 캐치프레이즈가 안철수와 함께 새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문재인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일까? 오늘 부산에 가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 이번이 이제 49대 51 아주 팽팽한 대결이기 때문에 표를 얻을 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양측이 다. 그래서 그 박근혜 후보는 외가죠. 그 유경수 여사의 고향인 충청도에서 어떻게 그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한 70%까지 불러 올리면 굉장히 그 승리를 좀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부산은 사실 문재인 후보 단독 지지보다는 문재인 플러스 안철수 지지가 그간 여론조사에서 40%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29.9% 얻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 플러스 안에서 40% 넘기면 사실 표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굉장히 대선의 승리를 거머쥐기 유리한 고지인데 이게 이제 30%로 다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그 여백이 10%의 지지율 마이너스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니까 이쪽은 진짜 그야말로 문재인 후보의 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유세지의 정치학, 스케줄의 정치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안철수 후보, 안철수 전 후보죠. 전 후보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과연 문재인 후보를 도와줄 것인지, 또 도와준다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 본인도 지금 마음을 정했을지 안 정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는 이제 심신을 추스리기 위해서 뭐 온천도 하고 뭔가 바람도 쐬고 그랬을 텐데 이제 본인이 향후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해야 될 텐데
첫째는 이제 일단 문재인 후보에 대한 미움을 좀 털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걸 이제 본인 감정을 얼마만큼 다스릴지가 하나. 김 변호사님은 안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미워한다라고 단정하시네요. 예. 일단은 어쨌든 서운한 마음, 그게 이제 얼마만큼 정도가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첫째는 그거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인격 수양이 평소에 얼마만큼 됐느냐가 하나일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을 보는 시각은 새누리당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미래의 본인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새정치에서는 이게 개선하고 개혁해야 되고 뭔가 변화가 많이 돼야 될 대상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새누리당에서 정권 교체가 급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단일화를 하고 연대를 한다.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정치 선언을 하고 단일화를 이렇게 해가려고 하는 도중에 결국은 그냥 본인이 전격 사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둘 사이에 새정치에 대한 합의 어떤 이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본인이 민주당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새정치를 얼마만큼 같이 해갈 것이냐, 그리고 본인이 그럼 나중에 창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이 본인이 이 지금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는 정도 또 본인 플러스 캠프까지 과연 도와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본인이 도와주는 정도라든지 방식이 정해질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이 시간 동안에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정도의 어떤 의사결정을 과연 내렸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원래는 오늘 복잡할 거예요. 원래는 오늘 이제 안철수 캠프 해단식이 있어서 이제 안 후보가 와가지고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다들 안 후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 지지자로 보이는 분의 그런 이제 자살 소동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아마 해단식이 연기된 모양인데. 안 후보 속내가 이제 복잡할 거라고 말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난 이제 단일화 경선 과정 중에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했었죠. 본인들이 대선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 차라리 야당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안 후보가 뭐 예상치 못하게 사퇴를 해버렸는데 안 후보는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지는 단일화를 하기보다는 그 전에 그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손절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전만큼은 지금 자본금이 남아있지 않지만 불씨는 여전히 갖고 있는 후보거든요. 당연히 본인도 정치를 하시겠다고 했고 5년 후를 당연히 보셔야죠. 그럴 경우에 사실은 당신은 또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문재인의 불쏘시개를 대라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요구하기에는 정치인 안철수한테는 좀 무리라는 겁니다. 그거 안 후보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것이 차기 나의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연히 그거 계산 안 하면 정치인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죠. 요는 이제 정치판이 좀 쉽게 돌아가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 문재인 플러스 안철수가 됐으면 이것이 과거 대 미래의 선거가 돼버리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냥 과거 대 과거로 다시 돌아갔고 실제로 지금 선거판을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냐면 유신 정권, 유신 세력 대 그 실패한 정권의 세력이다. 이렇게 지금 구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의 새정치 프레임을 과연 껴넣을 수 있을까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 문이 이길 때, 질 때를 가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이 이긴다고 하면 권력의 속성상 권력은 나눌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문이 진다고 치면 야권은 정계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정계 개편에 내가 돕는 것이 더 좋을지 안 좋을지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죠.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떻게 될지 대중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평상시 하던 대로 이제 국민을 만나고 다니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지원이라면 그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효과는 있죠. 효과는 있지만 뭐 그래도 문재인 후보랑 손잡고 다니는 건 아마 안 되고. 그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하고 손을 잡고 다니는 순간 사실은 거의 민주당 국민들이 보는 시각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입당한 것과 똑같고 민주당과 같은 세력으로 지금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기존에 민주당 역시 뭔가 이렇게 많이 개선돼야 될 사항이 있다는 정당의 그 관점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TV 연설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이 종군을 해서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전혀 편한 상황이 아니군요. 여전히 안철수 후보 전 후보 행보에 많은 관심이 또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평론가 김경진 변호사, 위키트리의 김행 부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